드디어 이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올 초만 해도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수출이 꺾일 것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졌다고. 그런데 뚜껑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26년 1, 4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무려 1.694%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를 발표한 22개 주요국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탄탄하다고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1.367%, 중국은 1.3%, 한국이 두 나라를 큰 폭으로 제쳤습니다. 오늘 다모임 뉴스는 이 놀라운 성적표의 배경과 함께 같은 날 벌어진 두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논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화가 유럽 방산 시장의 심장부에서 최첨단 무인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6년 만의 기적, GDP 성장률 세계 1위. 사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0.16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는 주요 41개국 가운데 무려 38번째였습니다. 바닥을 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기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 4분기 성장률은 1.694%, 지난 2월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가 0.9%였으니 거의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치를 모두 발표한 뒤에도 이 순위가 유지된다면 2010년 1, 4분기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010년 초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번 깜짝 성장의 핵심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5.1%나 급증했습니다. 순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기여도만 1.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의 성적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 4분기에만 57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는 3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국내외 기관들이 앞다퉈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8%로 0.7%포인트 높였습니다. 한국이 무너졌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의미심장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 이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최종 지휘권을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한국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전자권 전환의 본질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 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최근 노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의 시점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도 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손해일까요, 기회일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미국에 내줄 것과 받아낼 것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협상 당사자가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호위 작전 참여, 대북 정보 공유 등 복잡한 의제들이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즉 킷 회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르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스스로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량을 키우며 자국 방위를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동맹의 무게추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방산시장의 문을 열다. 세 번째 소식은 유럽입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발칸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BSDA 2026이 열립니다. 그 무대 한복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이 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이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를 비롯해 그룬트, 테미스케이 등 첨단 지상 무인 차량, 즉 UGV 포트폴리오를 선보입니다. 그룬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아리온스맷의 성능 개량형 모델입니다. 테미스케이는 에스토니아 밀렘 로보틱스와 협력해 개발한 궤도형 무인 차량으로 현재 더 큰 중형 궤도형 UGV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5월 12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을 직접 모아 성능 시연을 펼쳤습니다. 정찰과 보급 등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유무인 협업 운용 개념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UGV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계약을 위한 직접 영업이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부스에는 K9A1 자주포 실물,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LSM, 단거리 방공무기 체계인 H쇼레드까지 한국의 방산 전력이 총집결했습니다. 항공기, 차량, 열차 등 다양한 표적을 식별하고 재난 피해 규모까지 산정할 수 있는 AI 기반 위성 영상 분석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이 기술을 무기 체계와 결합하면 전장 상황 인식과 정밀 타격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AI 기반 스마트 배틀십과 자율항법으로 기뢰를 탐지해 자폭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기도 전시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지금 한국 방산이 그 수요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조차 쉽게 뚫지 못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알고 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GDP 성장률의 경우 1, 4분기가 높으면 2, 4분기는 기저효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1, 4분기에도 1.174%의 깜짝 성장이 나왔다가 2, 4분기에 마이너스 0.028%로 급락했습니다. 정부도 2,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이 겹치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전자권 전환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표 시점이 아직 정확히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방산 수출도 계약까지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눈여겨보는 UGV 시장에 이미 유럽 경쟁 업체들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력을 봐야 합니다.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미 반등을 증명했습니다. 안보는 국방비 증액과 군사 역량 강화로 주도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방산은 현지 파트너십과 실물 시연으로 유럽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한국이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한국이 지금 해야 할 것, 세 가지 소식에는 하나의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한국은 이미 스스로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이어갈 구조, 반도체 초격차 기술 유지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전자권은 단순히 군 지휘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권을 받아내는 순간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동맹으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지금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산 수출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화가 밀렘 로보틱스와 협력하는 것처럼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장기 전략이 지금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단기적으로 2, 4분기 GDP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연간 전망치 자체는 이미 상향 조정됐고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중기적으로 전자권 전환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한국의 안보 자주권은 그만큼 더 빠르게 확보됩니다. 장기적으로 K방산의 유럽 진출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 수요는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이 그 흐름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전자권 주도권 협상, 유럽 방산 시장 직접 공략. 오늘 하루 대한민국은 새 전선에서 동시에 전진했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닦고 외교를 다지고 시장을 개척해온 결과가 지금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비로소 알아본 저력,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